안녕하세요. 송산 개미TV입니다. 자, 1월 20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갔죠. 정말 다행이고요. 사실 전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하단에 와 있었어요. 박스권 하단에 오면 항상 기관들의 이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이제 반등 효과죠. 그런 박스권 상단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을 또 갖기도 합니다. 코스피 코닥 시장 전체적으로 잘 상승해 줬고요. 코스피 시장이 보면 2862포인트로 마감했고, 개인이 1400억, 그리고 기관이 1000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이 홀로 2700억 정도 매도하였습니다. 등락해서 보면 이제 상승한 종목이 꽤 많죠. 706개 종목이 상승했고, 174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자, 코닥 시장은 보면, 958포인트까지 갔고, 개인이 홀로 매도했죠.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고 1200개 넘는 종목이 올라갔고 194개 종목만 하락했습니다. 사실 좀 아쉽거나 서운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 코스닥 지수가 2.6% 가까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막상 개인들이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던 종목들이 반등해 준 폭이 너무 작죠. 물론 강하게 반등해서 크게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손실폭을 만회하기엔 좀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느낌 드시죠? 왜 올라갈 땐 쬐끔쬐끔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쭉쭉 떨어지는. 내일까지도 이런 상승 분위기를 유지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개별 특징도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오늘 전체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한 건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해요. NFT, 게임 메타버스 이렇게 강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NFT, 게임 메타버스를 봤을 때, 추세를 완벽히 우상향으로 틀었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아직도 현재 주가 가치가 보통 우리가 월봉을 보고 하는데 꽤 높죠. 많이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물론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 게임주들은 거의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크게 반등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충분한 게임과 메타버스는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종목별로는 이제 별개로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좀 있는 종목들이 자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적으로 봐야 되고 게임주나 메타버스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선 대장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대장주들이 벌써 엄청나게 올라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정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루의 반등으로다가 게임 메타버스 섹터 전체가 다 크게 돌아간다고 보기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조심해서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별 특징들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 종목이 벌써 오늘 많이 뛰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사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흔들리거나 눌림목을 줄 때 사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처럼 시장이 올라갈 때 좋은 이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루하루 시황 정리하는 건 엄청 중요하고 이런 시황 정리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기다렸다가 매수할 종목들을 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넥스트아이를 저 1월 며칠 날 시황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오늘 떨어진 폭이 원체 커서 사실 오늘 올라간 게 예전에 올라간 폭이 안 되기 때문에 손실권이신 분들도 많지만 항상 주식을 이 양봉으로 막 떠갈 때 내동매매하지 않고 음봉으로 밑에서 바닥에서 차근차근 기다렸다 사면 반드시 좋은 수익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내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황 정리는 꽤 중요합니다. 오늘 특징주 몇 개를 살펴볼 거예요. 일단 넷마블을 좀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임 관련주죠. 신작의 게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넷마블 차트를 조금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일단은 예전에 지켜준 저점 바닥까지 하회하고 있다가 돌아나가는 거죠. 주봉에서 보면 추세 턴은 완벽히 못 해줬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약간은 좀 바닥 가격이 느낌이 듭니다. 일부에서 오늘 거래량이 터지긴 했는데 확고하게 많은 거래량이 아니죠. 그렇지만 241도 기준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또 반등할 수는 있어요. 이 반등했을 때 주봉에서 5주선 같은 자리들 11만 7천 원대 이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해주고 안착까지 해줘야 여기서 추세를 틀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신작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고 완벽하게 추세 전환 같은 20개선을 뚫고 다시 찍고 나갈 때가 돼요. 아직은 지금 5거래일째 못 돌아가고 있죠. 이건 추세가 아직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뻗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의 반등은 저점에서 좀 반반 매수세가 들어온 느낌이 나죠. 투자자면 통해 잠깐 볼까요? 대체로 외국인하고 개인이 좀 많이 팔았죠. 기관하고 연기금 여기서 좀 들어왔는데 아마 저점에서 좀 주식이 좀 싸다는 판단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전 저점이 105,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5일선 근처 뭐 이렇게 매수하면 한두 번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징주 또 하나 살펴보면 이제 JNK 터웨이가 좀 있어요. SK버트리얼즈하고 수소 추출기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오늘 조금 올라갔습니다. JNK 히터 같은 경우에 월봉의 차트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60개선까지 밀려 있죠. 꽤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반등할 때가 됐는데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되겠죠. 자 주봉에서 보면 오선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추세의 턴을 시도하고 있고 일봉에선 제법 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주식은 항상 거래량이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240일 저렇게 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향하던 주식이 여기서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누군가 이 주식에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고 일종의 주포들이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식이 높을 때 들어온 게 아니라 낮을 때 들어와 있기 때문에 21선을 회복해줬어요. 그죠? 오늘 고점이 몇 프로 갔다 왔냐면 21% 갔다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21% 갔다 온 자리에서 만약 짧게 이 손절만 가능하다면 21선 기준으로 대응해 보는 것도 좋고 만약에 깨고 내려오면 이전 저점이라든가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그래서 손절 라인 잡고 딱 들어가면 아마 추후에도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동명이 굉장히 위험해서 이 친구가 21%갈 때 이렇게 꼬리에 붙잡으면 절대 안 되고 지금처럼 시황 정리를 끝내놓고 음봉으로 뭐 하루 이틀 옆으로 간다든가 밑으로 살짝 눌림목을 준다든가 이럴 때 매수해야 이 대량거래원 세력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량거래 들어온 종목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시황 정리를 통해서 모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황 정리 의미는 그래서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PC 디렉트 얘기가 좀 있어요. 자, PC 디렉트가 이렇게 현대차 플라잉카 지분 인수에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영국 모빌리티 기업 어반에어포트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있고 이것과 관련한 PC 디렉트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사실 PC 디렉터를 좀 보면 자, 이 월봉의 위치를 좀 보면 낮지 않죠. 그러고 이제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는 있어요. 주봉에서 이 10주선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는데 벌써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수는 있어도 역시 추세를 좀 깨서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PC 디렉터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정도 특징주로만 보시고 예전에 10,000원 하던 주가가 벌써 굉장히 30,000원대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준선 이전 저점들이라든가 5일선 깨면 난 손절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이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갔다 바로 V자 반등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올라갔다 맞고 떨어지고 옆으로 가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서 그냥 관심권에 두고 있기만 바라고 지금은 매수할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주봉에서 일단 종가상 10주선 안 깨는 게 중요하고 깨면 크게 밀려요. 20주선까지 올 수 있으니까 조금 유의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벳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벳셀이 현대차 이 UAM 사업 광폭 행보 이런 뜻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반에어포트 지분 투자와 관련한 주식이 또 하나가 벳셀이에요. 그래서 이제 PC 디렉트보다 이제 벳셀을 좀 보면 자 월봉 H가 높지 않죠. 굉장히 저점까지 많이 떨어져 있고 물론 벳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이 친구는 이제 12월달 같은 경우도 급락을 했고 자 주봉에서 보면 저번 주에 추세 턴을 안착하고 있습니다. 5주선에 잘 안착해 놓으면 돌아 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일봉에서 보면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자 이렇게 보면 큰 거래량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이 물량만큼은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똑같은 종목을 도전하더라도 이렇게 대량 거래 들어온 종목이 좋고 물론 바로 지금 뛰나갈지 안 뛰나갈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21선까지 밀린다든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진다면 돌아 나갈 때 일단 한번 관심 갖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시간엔 좀 밀렸네요. 자 어쨌건 이제 이 친구가 이 상태로 딱 날아가면 어제부터 날아가면 상관없도 잡을 수는 없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2, 3일 정도 밀리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21선 같은 자리들 지켜주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1.28%로 높지 않죠.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너무 높으면 외국인들의 많은 매도세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융자 잔고율이 0.45%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용융자 부분이 적어요. 주식이 좀 잘 날아가고 올라갈 때 이 신용융자 부분이 좀 많으면 사실 올라갈 때 이 매물벽이라고 하죠. 왜 그게 많이 부딪히는데 신용융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라갈 때는 탄력받고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봉에서 중기 추세 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에 있어서 한번 꼼꼼히 봐야 될 것 같고, 자, 넥스트아이가 이제 중국 8대 면접자의 독점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죠. 중국 면세품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업체 SOMIGO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초도 물량 선적을 마쳤다고 합니다. 넥사이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시황 정리 해놓은 종목인데, 저 월봉에서 보면 위치가 낮죠. 이게 뭐 고점에 물리는 것도 아니고 이 낮은 위치에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 추세선 이때 해놨어요. 자, 이건 좀 꼬리달긴 했어도 역시 요렇게 돌아가는 분위기라 좀 신경 쓰고 봐야 되고, 자, 일봉에서 바닥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변곡점들이 자리가 있죠.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 가격으로 보면 1350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가격 기준을 잘 보면 한두 번 더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넥사이는 한번 꼼꼼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 모비스 얘기가 좀 있는데, 이 모비스가 이 JAR 시스템즈를 흡수합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합 MES 솔루션 개발 공급 업체인 JAR 시스템즈를 흡수합병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를 했는데, 합병 길이 3월 30일이에요. 이제 다른 것보다 굉장히 이 거래량이 많이 떴다는 얘기죠. 월봉에서 주가 가치가 낮기 때문에 물론 추세가 우하향하다 저번 달에 멈추고 이번 달에 더 우하향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번 달 저점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주봉에서 요새 좀 심하죠. 이렇게 뭐 대량 거래 들어오고 막 꼬리 달리고 뭔가 변화가 느껴지는 차트고, 일봉에서 봤을 때는 241선 기준으로 이 밑에서 봤을 때 이때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고 쭉 밀렸습니다. 밀렸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 있고 오늘 또 들어왔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종목들은 241선 기준으로 여기서 크게 뛰어나가기도 해요. 이렇게 뛰어나가고 음봉 그려놓고 쭉 뛰어나가기도 하는데, 또 어떤 종목들은 이게 심하게 밀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죠. 다중바닥 잘 그려놨죠. 이렇게 다중바닥 잘 그려놓고 오늘 거래량 터졌고, 자, 이렇게 뭐 심한 거래량 아니도 약간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21선 기준, 5일선 기준으로다가 잘 대응하면 모비스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또 한번 뛸 수 있어요. 자, 예전에는 추세가 계속 우하향이었기 때문에 꼬리다가 쭉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제 5개월선 위에 잘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이전에 이 추세를 터는 못 해놓고 이렇게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가는 과정이라 모비스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지트가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사실은 좀 아슬아슬해요. 월봉에서 보면 20개월선 깨면 엄청 위험한 주식이 되는데 아직 꼬리 달고 잘 지켜는 줬고, 자, 주봉에서는 추세가 우하향 중이죠. 아직은 턴을 못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자배정과 관련해서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대량거래 터지면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친구죠. 이런 친구 대응할 때 월봉 장기적인 추세인 20개월선인 1277원 이걸 깨지 않는 한 매수, 깨면 매도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그나마 천만 다행으로다가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었고요.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내일 뭐 쫓아가거나 올라갈 때 바로 사라는 게 아니라 2, 3일 침착하게 기다리면 좋은 자리가 오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게 돼요. 그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례로 RS 오토메이션을 보면 이 친구 관심권에 갖고 있었을 때가 벌써 이럴 때부터 계속 시황 정리 해드렸는데 크게 급등했죠. 두 번 급등했고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도 좀 마찬가지죠. 오늘 뭐 크게 올라간 우림 DPS, 우림 PTS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시황 정리를 많이 해놓는데, 이 시황 정리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을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림 PTS 같은 종목 얼마 전에 시황 정리 해드렸고 이렇게 올라갈 때 시황 정리한 거죠. 그래서 241선이나 21선 근처까지 밀리면 매수. 근데 여기서 매수했을 때 이 수익률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쫓아가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황 정리를 해놓고 그날 다음날 바로 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바로 쫓아가 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241선 근처. 이 정도만 해도 거의 이날도 17%다 갔고 또 차익 실현 해놓으면 21선 떨어지면 다시 매수.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탄력을,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대응 전략을 갖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꼭 좋은 모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